2019년 대수능 34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끝으로 해서 이번 기출 문제는 그만 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11월 모의고사 준비 또는 이제 다른 재밌는 또는 어려운 넘사벽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까 싶어요. 자, 우리의 브레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대요. 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진화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for them 나오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그 라이팅 시스템이나, 이제 술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그러니까 두뇌가 이걸 하기로 진화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았죠. 자, 이게 최근에 inventions, 만들어진 거다 보니, 우리의 뇌가 시간이 없었어요. 이 여기에 진화하는 거 그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죠? 바로 요것 때문인데 그 얘기가 여기서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 요까지만 읽으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 리사이클을 한대요. 그럼 있는 거 가지고 그럼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우리 시각 시스템은 있죠. 그러면 시각 시스템을 갖다가 담당하는 기관이 장소가 있어요. 뇌가 이런 걸 보면서 모듈화 되었다라고 보이죠. 그죠? 특정 부분에 특정 기능을 해요. 이런 거 그죠? 그러면 각자의 특정 지역의 특정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다른 그러니까 기능과 함께 연결되어서 기능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는 기능을 랭귀지 기능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바바바박 이렇게 그죠? 서로 모듈화 돼 가지고 자기의 각자의 기능을 내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거 뭐죠? 시각으로 보이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specific region of our visual system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bilateral visual area니까 이게 특정한 지역이 어디는가 하면 양측면에 우리 뇌의 양측면에 보면 이게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앞에 parietal quantity area니까 요 우리 머리 앞에 여기는 이제 수량을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인 그죠? 수량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는가 봐요. 요 능력하고 이제 아까는 connect 된 거고 요번에는 from A to B 해서 같은 말인데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들을 여러분이 보세요. 그죠?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럼 리사이클링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적합하게 진화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 즉 이런 걸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자 리사이클이 뭐예요? 옛날 거 다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오래된 부분을 그러니까 새롭게 연결시켜서 쓴다. 그죠?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는 문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른 거 읽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보통 보면 수능이 이렇게 부분을 읽어서 답을 내는 경우가 잘 없는데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죠? 마침 이 문장은 요것만 읽어도 답이 충분히 구해질 수 있는 이런 시험인데 그럼 이 문장이 왜 틀렸느냐? 두 가지죠. 일단 실력이 어떤가? 실력이 있는데 그럼 왜 틀렸느냐? 아마 이것과 관계는 없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는데 힘줘서 읽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제가 파랗게 해볼게요. 읽어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틀렸지 않겠나. 그죠? 요 부분. 요 부분,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 까만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수학을 또는 과학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능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생물학적 기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환경,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은 우리 두뇌의 기능적 구조. 여러분, 기억은 신경망 구조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 좀 섬뜩하죠? 아니, 내가 그냥 단순한 신경망 구조로 이루어진
그 두뇌가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가상적으로 허상으로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기억이라는 어떤 형태를 갖다가 두고 세포가 바뀌더라도 나의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것이 구조니까 우리의 두뇌의 기능성도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래 본다면 왜 보통 우리가 선문답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꼬집으면서 이렇게 아프지. 아픈 나는 누구 신경망이죠. 이거 뭐 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좀 이런 문장을 얘기하면서 잠깐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문장을 읽어서 지식을 축적한다가 아니고 이런 문장을 읽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뭐니? 이걸 근거로 한 양질의 과거를 근거로 한 가설 설정 능력, 즉 창조력을 내는 거죠. 물론 시험 치는 도중에 창조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지금 묻는 문장을 제대로 캐치해서 이거는 이 정도의 이만큼의 문장이 있는데 결국 여기는 뭐를 묻느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읽었을 때 제대로 답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뽑을 수 있는 이 능력을 묻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답만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린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거죠. 예, 놈들은 도대체 이런 외국인도 못하는 문장을 왜 우리가 보냐인데 그게 아니죠. 그죠? 이런 숨은 지식을 우리가 발췌해내는 재미로 수능을 보면 되게 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평소에 그 우리의 제1자는 또한 유전자가 아무리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설정되지 아니하면 발현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과학이나 그 리딩 시스템, 그러니까 라이팅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수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사실은 문화라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환경을 조성했거든요. 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그 기능을 우리 인간의 기능을 확장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설정되지 않으면 그 기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적 툴을 만드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적 요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두뇌의 기능적 구조는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생물학적인 제약도 있지만 문화적인 제약이라는 것. 그러니까 환경적 제약에 의해서 두뇌가 그 자극에 반응하여 기능성 확장을 이루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죠? 그게 어디 있느냐? 쉬운 예로 finger counting. 그러니까 손가락을 세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인벤션이라면 손가락을 갖다가 이제 꼬무작꼬무작거리면서 세는 문화가 있고요. 그걸 세지 않는 아마존 같은 양반들은 그 숫자 카운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600이 2 같은 심플한 calculation 같은 경우도 이게 잘 못 내신다고 하네. 섬뜩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적 요소가 설정이 안 되니까 그 유전자에 발현되어지는 능력치를 뽑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전체적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되게 독특해요. 얼만큼 독특하는가 하면 이러한 기능성을 굳이 환경적, 문화적인 것들을 새로운 환경을 갖다 만들어서 그 기능을 갖다가 계속 이제 확장시키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없는 환경이면 있게끔 만들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이게 환경적, 이제 그 생물학적 이게 상호 관련하는 어떤 그 존재다. 되게 독특한 존재다. 우리 인간의 그 뇌의 기능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사실은 요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다른 고급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서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읽었을 때 이 전체를 이제 포괄할 수 있는 그 변형 문제는 어떤 게 있죠? 이런 거 빈칸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그 이런 거 빈칸 만들어 놨을 때 이거는 훨씬 좋지 않나요? 왜? 이 얘기는 이 전체에 대한 요약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인간의 기능성 확장은 어디서 오니? 당연히 이게 우리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데 또한 그 기본적인 능력에다가 뭘까지 있어야 돼요? 네. 예, 이런 문화적인 얘기까지 함께 있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대단히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뭐냐 보통 수능이 문제가 나오면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통 요약이랑 아니면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문장 키 포인트가 되어서 이걸 받느냐 이런 걸 자꾸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지엽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묻는 문제, 특히 34번 문제는 그런 건데 좀 특이하게 2019년 대수능 34번은 그렇지 못하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재밌었나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우리 여기 그 한수 높은 수능 문제에 오시면 또 재밌는 또는 넘사벽 문제의 진짜 핵심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